아, 네. 와, 우리 이야기 진짜 많이 했다. 오늘도 예. 많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이제 개인적인, 거의 다 지금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번 또 여쭤볼까 해요. 자문회사 이사님이시잖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 처음 만나고 이번에 두 번째 또 만나 뵀죠. 한 3, 4개월 만에. 지금 하시고 계신 자문 서비스 어떻게 진행이 잘 되시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자문이 크게 이제 그냥 자문하고 일임이 있어요. 일임 계약, 자문 계약이 있는데, 일임 계약은 사실은 이제 전문 투자자용으로 이제 저희가 라이선스가 있는 상황이고, 자문은 이제 누구나 자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문이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액 자문도 가능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증권사의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된 증권사가 이제 삼성증권, 그 다음에 NH증권의 펀도라라는 이제 NH증권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NH증권의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계약으로 쉽게 저희랑 계약을 하셔서 원하시는 자문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비대면 계약이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쉽지는 또 않게 또 느껴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대면 계약이 좀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그 여의도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이제 뭐 설명도 드리고 저희 자문 상품에 대해서 한번 뭐 들어도 보시고 이제 뭐 비대면 계약도 이제 계약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문 계약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증권사의 플랫폼을 통하고 증권사의 본인 계좌의 계좌예요. 그러니까 이 그 계약도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삼성증권, NH증권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어요. 저희가 플랫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인가받은 정식 투자 자문사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믿으시고 이제 그 계좌 개설부터 해서 자문 계약까지 다 이제 일괄적인 프로세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형님 저번에 그 1편에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되게 마음 따뜻하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느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보통 자문사라고 하면 기관들의 큰 돈만 받거나 아니면 뭐 개인 자문이라도 우리 1억이 하나 안 받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맡기는 덩어리가 커져야 그만큼 자문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그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자문을 해서 그 이런 분들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네네. 그게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플랫폼이 없이는 사실 소액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다행히 이제 증권사가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플랫폼으로 관리하면 소액으로도 지금 충분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못해서 정말 소액을 못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소액으로도 자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네요. 그럼요. 자문사의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도 제가 이제 이어서 가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자문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려요. 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은 너무 많죠. 근데 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투자 상품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ETF가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다양한 이제 뭐 채권이 됐든 이런 거를 많은 매체를 보고 이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거지, 개인이 자기 위치에 맞게끔 이 포트폴리오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자기에게 맞는 투자 제안을 받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냥 펀드 가입, ETF 가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펀드든 ETF든 주식이든 이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 투자 상품 하나하나별로 이해도도 좀 떨어지실 수가 있고, 이걸 조합해서 결론적으로 나에게 어떤 투자의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괴로워하시고 뭐 실패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답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그 니즈를 이제 맞춰서 가는 거죠. 제가 아까도 뭐
고배당 말씀드렸을 때 고배당도 사실 여러 가지 섹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분해해서 나에게 맞게끔 이걸 고배당이라도 이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떨어지시고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게 떨어지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데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앞으로 그 주식시장에 뭐 어떤 시장, 어떤 테마, 혹시 또 새로 눈여겨 보시고 계신 분야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네. 제가 1월달에 나와서 이제 자산 배분하기 좋은 시장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주식 채권 입장에서 지금 괜찮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장기적인 스탠스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그냥 주식 채권, 일반적인 주식 채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다만 주식은 이제 그 핵심 자산, 핵심 코어라고 하죠. 핵심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뭐 미국의 대형주, 그다음에 뭐 빅테크 쪽 이쪽이 제일 핵심적으로 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국의 이제 국채, 장기 국채라든지 한국 뭐 회사채 중에서도 등급 높은 채권, 이런 쪽을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저희 자문 상품에는 없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이 SVB 사태라든지 미국의 달러 패권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달러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의 아주 뭐 작은 부분은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금도 뭐 최근에 뭐 굉장히 좀 괜찮은 이제 대안 자산이죠. 그래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이 부분을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의 부분으로 좀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자산이든 자산 배분 해야 되는 거 정말 네. 중요한 이야기죠. 네.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네. 와, 이상님 오늘 진짜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수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투자가 중요한 이유 한 번 더 강조 겸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부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불어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는 그 지금 있는 레벨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산 방어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4%, 5%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금에 넣어놓는다? 예금에 뭐 3, 4%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예금 넣을 수 없잖아요. 예. 뭐 일부만 예금 넣을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용한 자산의 일부를 당연히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나의 자산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사실 투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 저희가 1, 2년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사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투자로 자산을 늘어놓지 않으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투자가 필요하고, 제가 이 그래프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슈퍼리치, 그러니까 부자로 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근로소득보다는 이제 투자 자산에서 오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큽니다. 이게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결국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좀 더 투자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슈퍼리치가 되는 거고, 투자에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론 그 가운데서 뭐 실패하시는 분들도 나오겠지만 투자에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은 결국은 제 주변을 봐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투자다.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뭐 자산 배분이라는 게 꼭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봐서 판단을 하시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왔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투자가 당연히 우리가 돈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방금 그 부자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 그래프 봤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일반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거의 이제 8, 90으로 끝인데 점점 이제 부자가 될수록 근로소득이 줄면서 투자자산 소득이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그쵸. 나중에는 뭐 내가 내 근로소득은 20, 나머지 80%는 이제 투자를 해서 불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지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이야기가 투자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와,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 인터뷰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우리 이사님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공부 정말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많은 공부하셨길 바랍니다. 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3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